어느 날 동네 하천변을 걷다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를 보았습니다. 가파른 물살 둔턱에 막혀 몇 번이나 미끄러지는 아기 오리를 보며 문득 30이 넘은 제 아이의 어깨에 얹어둔 제 무거운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려다 내 앞날의 문까지 닫아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왜 자식의 인생에서 기다림이라는 가장 깊은 사랑을 잊고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5060 인생동화 내 마음의 산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지금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은 곱게 물든 단풍처럼 풍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점점 앙상해져가는 통장 잔고를 마주할 때면 가슴 한 구석에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손주의 영어 유치원비, 30이 넘은 아이의 전세 대출금,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에 마지막 잎새까지 밀어넣으면서도 이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곤 하죠.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본 새끼 새들은 깃털이 마르면 미련 없이 둥지를 박차고 날아가던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집 아이들은 날개가 돋아날수록 제 어깨 위에 더 깊이 발톱을 세우고 앉는 것만 같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숲길을 거닐겠다던 약속은 빛바랜 이절지 달력 뒤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마치 평생 호루라기가 울리지 않는 고단한 연장전을 뛰는 기분이랄까요? 한숨이 깊어지려던 찰나 발밑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낑. 우리 집 막내 깜돌이 녀석입니다. 꼬리를 낮게 깔고 제 발등 위에 가만히 턱을 괴는 봄이 꼭 제 속상함을 훤히 읽어낸 눈치입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걸까요? 저를 돈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저 사람 자체로 봐주는 유일한 녀석 덕에 축 처졌던 마음 끝이 살짝 들썩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따뜻한 두물레차를 내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무심코 속마음을 흘리고 말았죠. 여보, 그네가 이번 달 대출이자가 올랐다며 앓는 소리를 하네. 우리가 비상금이라도 조금 헐어서 보태줘야 할까? 이번 한 번만. 말을 꺼내놓고 나서야 이번 한 번이 몇 번째인지 세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분홍색 카디건 소매를 야무지게 걷어붙이며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봐요, 박 선생님. 그 조금만이 벌써 3번째예요. 우리 은퇴할 때 약속했잖아요.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이제 그만 부모 은행 간판 내리세요. 차 싣기 전에 어서 들어요. 아내의 팩트 폭격에 저는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100번 맞다는 건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눅눅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복잡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무심코 열었는데 아이의 SNS에는 화려한 오마카세와 해외여행 사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황급히 끊던 목소리가 겹쳐 들리자 낡은 서랍이 덜컹거리며 닫히듯 서운함이 명치 끝을 꽉 채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의 이 지독한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나의 결핍을 자식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다그쳤던 조급함이 결국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어른아이를 만든 건 아닐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던 그날 밤, 낮에 하천변에서 보았던 오리 가족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사진 물살 둔턱에 가로막혀 버둥거리며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던 솜털 보송한 아기 오리. 만약 나라면 당장 물에 뛰어들어 녀석을 들어 올렸겠지요. 행여나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 오리는 달랐습니다. 둔턱 위에 먼저 올라간 어미는 새끼가 수없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도 그저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리쳐 부르지도 대신 장애물을 치워주지도 않았죠. 그저 새끼가 스스로 물기를 읽어낼 때까지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몇 번을 실패하던 아기 오리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호리더니 물살이 가장 약하고 얕은 모래발판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멍멍멍! 스스로 우회로를 찾아내 기어코 어미와 상봉하는 모습. 곁에서 보던 동네 아저씨가 그놈 참 똑똑하네 하던 탄성이 비로소 제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란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를 위한 10%.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10%는 무조건 자녀 지원 금지 구역으로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아내의 말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아이들도 비로소 홀로 서기를 배울 테니까요.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헌신이라 착각했던 길고 길었던 부모 은행의 영업을 드디어 종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진 부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시렸지만 이내 껍데기를 벗은 나무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려도 스스로 길을 찾도록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든든한 방관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아이의 SNS를 들여다보며 서운함을 키우는 대신 스마트폰은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드론 강좌를 등록하고 깜돌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멍멍! 꼬리를 살랑이며 앞장서는 녀석을 따라 걷다 보니 뺨에 닿는 차가운 바람결이 그제야 오롯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공기를 마시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리 연락이 뜸하냐며 뾰족하게 나같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비는 주말 저녁에 네 목소리 듣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서운함을 가시처럼 뱉어내는 대신 나의 감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건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쑥스러운 웃음소리에 얼어붙었던 둔턱 하나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이제 제 품을 떠나 스스로 물살을 헤쳐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영원히 짝사랑해야 하는 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축복 같은 남이겠지요. 여보, 이제 우리 둘 발걸음에만 집중해요.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뒤로서 안심하는 거잖아요. 멍. 아내의 말처럼 이제는 다그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며 웃어주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찬란하고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끝까지 5060 인생동화 내 마음의 산책과 동행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같이 산책해 주실 거죠? 멍멍, 깜돌이도 같이 기다릴게요. 이 작은 위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영리하네. 영리해.